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며 소비 모멘텀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의 둔화는 곧 경제 둔화로 해석될 수 있지만 1월엔 한파와 LA 화재, 관세 부과 전 선제적 제품 구입 수요 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입니다. 미국의 MMF 자산이 6조 9,2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MMF로 유입된 자금은 755억 달러로 현재 수익률 수준은 4.2에서 4.3% 안팎입니다. MMF는 만기 3개월 미만의 국채나 어음에 투자하는 저위험 상품으로 개별 주식 등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의 추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국제에너지기구 IEA 등 주요 기관들이 전 세계 석유 시장 수급에 대한 2월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유가의 하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대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연초 국제 유가의 하단을 지지했다면서도 오펙 플러스 감산 지속 여부,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에 따라 2분기 이후엔 공급 우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정점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OECD 중심의 선진 시장보다는 중국, 인도 등 OECD 외 국가 주도의 소비 성장세만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에 유로화와 유럽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의 제재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종전이 이루어지면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이 완화돼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두 국가의 종전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데다 유가를 낮춰 물가를 잡고 미국제 10년물 금리 안정을 유도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오늘은 미국 시장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하더라도 열리는 만큼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또 최근에 미국 시장 경제지표 발표보다는 러우 전쟁이나 관세 정책 등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제 2월이 다 가고 3월로 일단은 조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2월 거래일 수는요. 열흘이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나스닥의 상승을 막는 미국장의 상승을 막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해외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양방향 포지션을 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겠죠.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사실은 경기가 상승을 하든 침체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목적에 맞는 해외 선물에 맞는 매도와 매수
양방향 포지션으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전 종목 전부 다 제가 기술적 분석과 기법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 출연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만큼 우리는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실 거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진입 자리도 살펴주시니까 필기하실 준비하시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오늘은 안 하지만 또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휴장, 또 주요 경제지표 일정이 없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횡보 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0.27% 정도 상승한 22,2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데요. 또 어떻게 우리는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살펴볼 거고요. 일단 그 전에 관련해서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 눈치 보기 장세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간 화끈하게 좀 올랐었던 미국 시장인데 올해 들어서는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게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각종 경제신문 타이틀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그렇죠? 이제 무역 적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역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일단은 하나의 방편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역 적자를 탈피한다라는 건 뭡니까? 흑자를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빚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상태를 좋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세계 곳곳 무역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축통화라는 이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무역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내겠다라고 하니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겠느냐라는 데에서 퀘스천 마크가 일단은 붙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10년, 20년 있다가 어떤 경제 정책, 특히나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경제 이론일 뿐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타이틀, 이론의 그 프레임 안에서는 미국 이제 3대 지수죠. S&P, 나스닥, 미니다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오르지 못하는 게 일단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무역 적자 얘기가 나오지 않고 흑자로 돌리지 않는다, 관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미국 시장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존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던 고정관념이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던 어떤 경제 이론으로 되어 있던 무역 적자에 대한 이런 흐름을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지금 계속 못 뻗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가 없어요. 1년, 2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1년, 2년 그리고 5년, 10년 있다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던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오프닝 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주식시장, 현물시장이나 아니면 선물시장이나 경제시장에서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은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황무지란 얘기죠. 아무도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무역 적자를 탈피하겠다라고 정책을 써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일단 최초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HTS를 열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시장은 하루하루 지표에 의해서 일단은 움직이고 하루하루의 뉴스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움직이고요. 하루하루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2025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드리는데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립니다. 시장이 아무리 모멘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게 매도 자리로 계속 매도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매도로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불확실성이 더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대응하면 또 이제 성견 선생 매매 기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봐드릴 거고 항생 차트도 제가 조금 이따 봐드릴 건데요. 오늘도 항생 굉장히 산뜻하게 아침부터 아침 30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시작을 했고요. 내일 또 화요일 날 제가 오전 오후 공개 방송을 하죠. 매주 화요일은 성견 선생과 함께 성견 선생 방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관세 정책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 분석도 조금 이따가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 시장 하방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파생 상품인 해외 선물을 하는 우리의 경우에는 또 하방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미국 경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미국 시장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현재 기본적인 분석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현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나스닥이나 뭐 항생, 골드, 오일 등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에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요즘에 항생이 굉장히 조금 좋거든요. 네. 제가 또 항생 전문이기도 하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10시 10분에 제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10시 10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일단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 방향성 특히나 이제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오전에 거의 항생 많이 하시거든요. 항생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오전에 매매한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부터 복귀를 조금 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2025년. 2025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2025년에. 그래서 2025년에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제가 새해 특강 성견 선생 시그니처 새해 특강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강조를 드린 내용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차트는 어떻게 흐르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차트는 어떻게 흘러요? 횡보와
박스를 많이 그리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든지 매도든지 일단은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횡보와 박스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꼭 들어갈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들어갈 자리에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에 기초가 되는 부분, 큰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실전 매매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뭡니까?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이나 차트를 통해서 들어갈 자리에만 딱딱딱딱 붙으시는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지지 않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왜 주요 시간대이냐? 여러분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주구장창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굉장히, 예를 들면 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성견 선생 기법,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이 기법과 뭡니까?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내가 열심히 지금 했는데 왜 내가 들어가면 추세 잘 나온다, 오케이, 추세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매매만 하면 손절이 나갈까요? 왜 내가 매매만 하면 손실이 날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거든요. 질문. 선생님, 어떤 시간대에 매매하세요? 선생님, 거래 내역 한번 올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거의 99.9%입니다. 거의 99.9%.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주요 시간 아닐 때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주요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갖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갖고 계시든 다 상관없습니다. 주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시간대. 우리나라 현물시장, 주식시장하고 여러분들이 딱 비교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처음 주요 시간대 9시부터 뭡니까? 약 한두 시간이죠. 맞죠? 주요 시간대. 이때 뭐예요? 거래량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도 결정을 하게 되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해도 오전 11시 기준으로 오전 11시부터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터집니까? 한 달 뭐 22거래일이라고 치면 한 달 22거래일 중에 제가 보기엔 20일 정도는 어때요? 이 시간대 횡보와 박스를 쳐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물시장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 2시간 정도라는 얘기예요. 2시간 정도. 이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의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 자, 간단하죠? 항상 가격은 파동을 치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이런 뭐 가격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뭡니까? 수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격이 파동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격을 끌어내리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뭐예요? 이 힘이 방향. 그렇죠? 그리고 이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냐, 거래량. 현물이든 선물이든 거래량이 터져야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거래량이 터져야 내가 비록 지금 첫 번째 매매에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두 번째 매매에서 수익으로 리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근데 거래량은 언제 나와요? 결론적으로 주요 시간대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주요 시간대가 아닌 걸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은 23시간 열립니다. 그렇죠? 해외 선물 시장은요. 브레이크 타임 1시간 부터 1시간 제외하고 23시간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해외 선물 시장이 23시간 동안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다 발라 드실 수 있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 차트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차트는 뭐라고요? 차트는 뭐를 반복합니까?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 수렴은 뭐예요? 힘을 모으는 구간. 발산은 이 힘을 모았던 것을 뭡니까? 뿜어내는, 뿜는 기간. 수렴과 발산이다. 이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차트로 일단은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요, 어떤 채널 안에서, 어떤 박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움직여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박스 횡보입니다. 박스 횡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 박스 횡보를 저는 뭐라고 부릅니까? 수렴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박스 횡보를 80%, 90% 지속을 하다가 여기에서 뭐예요? 매수 쪽으로, 여기에서 매도 쪽으로, 매수 혹은 매도 쪽으로 뭡니까?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산의 시간이 굉장히 짧죠. 왜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발산을 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발산을 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 거래량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직관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는 돈이 크게 안 들면서 우리가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발산의 구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력 형님들, 큰손 형님들, 그리고 슈퍼컴퓨터, 뭐가 필요해요? 발산의 영역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렴의 구간은 사실은 굉장히 길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해서 승부를 봐야 된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한탕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매매 팁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요? 박스와 횡보, 수렴 구간을 거치면서 발산으로 매수든지 매도든지 터진다. 자, 터질 때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혹은 뭡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가실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글자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뭐예요? 수렴의 끝자락, 그렇죠? 혹은 발산의 시발점. 수렴의 끝자락이나 발산의 시발점. 여기에서 가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구현한 것이 가장 쉽게 구현한 것이 이겁니다. 해선에서 다시 쓸게요. 해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방향. 두 번째는 방향이 설정됐으면 타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시고,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저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두 가지인데요. 방향은 그래서 뭘로 잡아요? 5일선과 21선으로 이것이 골든 크로스 지역, 매수 지역인지 혹은 뭡니까? 데드 크로스 지역, 매도 지역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타점을 일단은 잡으시면 된다. 자, 타점도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줄여서 2025년은 딱딱딱딱 그 자리에서만 들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점 잡는 법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기법인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혹은 음봉의 매도존까지 진입.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1선 기법.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혹은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세 번째, 수렴과 발상 기법.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되는 혹은 데드 크로스가 되는 그 해당 봉이나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이거 설명드리는 건 제가 내일 밑에 나가고 있죠?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성견 차트. 성견 차트라는 매수매도 신호에 의해서 사인을 드리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이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내일 오전에 보실 겁니다.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로 일단은 타점을 잡아서 이거대로만 일단은 하셔라. 그게 뭐예요? 2025년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요것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기본기,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기 싹 잡히십니다.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 때 이거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오늘 나스닥하고 항생을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생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항생 5분봉입니다. 요즘엔 항생을 제가 5분봉을 일단은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났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가까이 일단은 오전 30분 만에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오늘 매매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해외 선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방금 했죠? 주요 시간대입니다. 자, 다시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과 타점. 그런데 이 방향과 타점까지도 가장 근본이 되는 초석,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초석은 뭐예요?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항생 차트를 일단은 볼게요. 항생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 항생은 주요 시간대가 언제가 될까요? 항생은 홍콩입니다. 그렇죠? 홍콩이고 중국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중국장이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리장이라고 하는 장이 열리는데요. 10시 15분. 10시 15분에 열려요. 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항생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첫 번째, 항생은 주요 시간대. 자, 10시 15분에서 10시 15분에 개장을 하고요. 10시 반까지 뭡니까? 이게 뭐예요? 프리장이에요, 프리장. 그리고 10시 반부터 본장입니다. 본장. 자, 세 번째. 그러면 주요 시간대는 언제냐? 10시 반에 일단은 시작을 해서 약 1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뭐 2시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10시 15분에서 많으면 12시까지라고 제가 봐드립니다. 많으면. 이해되시죠? 많으면이에요. 10시 15분부터 12시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일단 이렇게 있으면 10시 15분부터 12시까지만 여기만 쫙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를 잘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쭉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 보세요. 12시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12시까지만. 이 뒤는 뭐예요? 횡보와 박스 장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기만 보시죠. 10시 15분에 자, 새벽 4시에 여기에서 끝났고요. 10시 15분에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갭상승했고,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초석이 되는 건 주요 시간대만 일단은 끊어서 보시고,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방향이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5일선과 21선만 보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매수냐 매도냐. 자,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이 21선 위에 있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까? 데드 크로스 지역입니까?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골든. 자, 골든 크로스 지역은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타점 봐야 됩니다. 방향 설정했죠? 매수예요. 타점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지. 근데 이거는 성견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X. 자,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은 지금 5일선이 21선 위에 가는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골든 크로스 지역이고 이거는 새벽이기 때문에 패스. 그럼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딱 두 개만 남거든요.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혹은 21선 기법은 뭐예요?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자, 그러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어디 있어요? 이거 5일선 터치했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에서 매수, 수익.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없습니다. 자, 이거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예요? 21선과 5일선. 자, 이거는 뭡니까? 데드크로스 지역입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21선 기법 없습니다. 5일선 기법 하나로 여기에서 자리 들어가서 수익 내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캔들과 이평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기법과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훈련 받으시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 혼자 매매 하실 때 리스크 줄여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차트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타점 설정하셔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리는 실제로 오늘 오전에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난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선물 시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과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수렴과 발산을 잘 이해해서 수렴의 끝자락이나 발산의 시발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investing.com에 따르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나스닥 선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매도를 일단 드리기는 했는데요. 네네. 자, 일봉상으로는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지금 캔들이 굉장히 작죠. 예, 오늘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캔들이 굉장히 좀 작은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일단은 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거를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예, 라이브로. 자, 일단은 일봉 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한 자리 들어가고 두 자리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이거든요. 나스닥 일봉 보시면 이게 오늘 일봉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렇죠? 자,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봉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골든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유리합니까? 매수가 유리한 거예요. 매수를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매도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들 되게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일봉상 매수예요. 예를 들어서 일봉상 매수면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로 쭉쭉쭉쭉 뻗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실전 매매에서 이거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일봉상 매수봉이에요. 양봉입니다. 그럼 매수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매도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 잡고 그냥 1000티, 2000티 버티실 겁니까? 로스컷 나게 버티실 거예요?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것은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매수 자리를 보고 추세 매수를 들어가면 길게 추세를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거니까 매도는 뭐예요? 매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입 가능합니다. 매도도 진입은 가능해요. 대신 뭐예요? 익절을 짧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매수의 힘이 강한데 매도를 들어갔어. 자, 지금 이 시간에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의 힘이 강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대신 뭐예요? 매수의 힘이, 일봉상 매수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매도는 짧게 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부터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은 음봉으로 조금 크게 보이는데 아까는 거의 도찌였습니다. 매수냐 매도냐를 판가름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의 힘이 조금 강한 라인은 맞다. 자, 그러면 무조건 매수만 보느냐? 그게 아니다. 매수의 힘이 강할 뿐이지, 유리할 뿐이지 매도도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아까 제가 항생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자, 주요 시간대. 나스닥의 주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최소한 23시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23시 30분 이후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3시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뭡니까? 여기는 그냥 쭉 보세요. 횡보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주요 시간. 23시 20분부터 주요 시간대. 자, 그러면 이 왼편은 뭡니까? 횡보 박스예요. 왜? 주요 시간대가 아니니까. 주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횡보 박스입니다. 나스닥은요, 여러분, 최소한 23시 넘어야 됩니다. 아, 그럼 전문가님, 22시 혹은 22시 30분부터 추세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추세가 터졌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주요 지표가 있었어요. 주요 지표가. 첫 번째 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주에는 뭐가 있었어요? 실업률과 비농이 있었죠. 저번 주에는 뭐가 있었어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2시 30분부터 추세를 주었고, 그 지표가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가 주요 시간대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23시, 최소한 23시 이후로 보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죠. 그렇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향성 여러분 뭘로 잡아야 돼요? 이거 방향성 쉽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신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한테 뭐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아침에 여러분들 저한테 뭐 물어보셨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전문가님, 오늘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답을 안 합니다. 왜요? 매도가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내가 매도 포지션이라고 해서 매도를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들 전문가가 매도 포지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5,000틱, 10,000틱이라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 미련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방향선 뭡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분봉상으로 매도봉이에요. 매도봉. 매도. 하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타점이죠. 타점 어떻게 잡아요?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그 기법대로만 가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 기법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시간대가 여기서부터니까 뭐예요?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님.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5일선 기법. 여기도 있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님.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님입니다. 여기에서만 있어도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여기 가도 지금 18라인이거든요. 218에서 204입니다. 여기에서만 들어가도요. 지금 14포인트예요. 14포인트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4포인트 곱하기 4틱, 56틱. 약 50틱이라고 치겠습니다. 50틱 7,000원대. 그럼 얼마입니까? 이것만 순식간에 35만 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만 들어가도? 자, 여기에 못 들어갔어. 여기에 못 들어갔어. 여기에 들어왔어. 그래도 뭐예요? 35만 원이에요. 3분 만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고 여러분들 바뀌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왜 내가 들어가면 컷이 납니까? 왜 내가 들어가면 손절이 나가나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 몇 시에, 언제 매매를 하십니까? 그럼 99.9% 뭐예요? 주요 시간 아닌 때 그냥 매매하고 있다고. 어디서? 여기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어떤 좋은 차트, 어떤 좋은 기법, 어떤 좋은 수식을 쓰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매매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습관을 초석으로 만드시고, 첫 번째 뭐예요? 방향성을 농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타점을 농하시면 된다. 방향성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만 활용해서 방향성을 논하시면 되고, 타점은 뭡니까? 성견 선생 기법. 내일 오전 화요일에 공개 방송 때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릴 첫 번째 5일선 기법 영상, 두 번째 21선 기법 영상,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기법 영상, 네 번째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그래서 뭡니까? 21선 닿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렴과 발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주요 시간대 아닙니다. 이거 성견 차트 아니고 그냥 일반 차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5일선 기법 사용하시면 되는데, 5일선 기법보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여기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하루 일당 넘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내일 오전에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골드, 오일 같은 거 일단 조금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시간대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략과 동시에 왜 이 전략을 주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이처럼 스스로 고기 잡는 법까지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선물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갈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골드 같은 경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비쌉니다. 비싸고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골드는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골드는 조금 여러분 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오를까? 왜 오를까?
일단은 골드는 안전자산이죠. 단순하게 일단 볼게요. 안전자산. 안전자산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중에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되는 분석.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안전자산인데 트럼프가 지금 불안하죠. 불안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매수세가 그래서 치솟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골드가 일단은 뜹니다. 그럼 두 번째. 골드가 너무 많이 값이 오르면 뭐가 떠요? 은이 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은이 뜨잖아요. 그러면 구리로 갑니다. 구리로. 예. 요게 원래 프로세스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구리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예. 많이 날아다녀서.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해서 지금 불안하죠. 트럼프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해서 골드가 일단은 우상향으로 계속하고 있다 보시면 됐는데, 자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쓰셔야 되냐. 이평선을 이탈했어요. 5일 이평선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까지 눌림을 주는지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에 따라서 사실은 내일 모레 대응 전략이 조금 바뀌어지기 때문에 제가 또 골드로 이번 달에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대응 전략 보실 분들은 내일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봉을 일단 봐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요, 전체적인 방향은 매수를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자 주요 시간대가 골드는 주요 시간대가 20-20부터입니다. 20-20부터 주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횡보 박스예요. 이해되시죠? 방향성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 없습니다. 방향성 없습니다. 그리고 타점 못 잡습니다. 왜요? 이평선들이 다 누워 있어요. 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그리고 내일 보실 성견 차트 진입 로지까지 뭡니까? 이거는 다 이평선 매매 기법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이평선 매매 기법이에요. 이평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평선의 이격이 요 정도는 벌어진 상태에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평선이 5일 이평선 요렇게 돼 있고요. 20일 이평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방향성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점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패스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5일은 내일 오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공개 방송 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현재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 선물에 대한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봉과 음봉 중에서 어떤 봉으로 마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거니까 금 선물에 대한 전략 그리고 5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